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1월 8일 또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속상하셨죠? 그래도 이따가 우리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실컷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자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전의 용사 노영희와 함께하는 이분들. 우선 우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가 국회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요. 네,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갑수 평론가님. 울보 김갑수로 불러주세요. 그다음에 장영진 기자님.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오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 방송 들어와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번 주는 끝난다 이런 각오로 오늘 우리 방송 지금 많이 시청해주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오늘 저희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가 저한테 강조를 엄청 해달라고 요청한 특별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 구독 엄청 강조해 주세요. 동접자 분들 중에 40%가 무려 비구독 시청자라고 합니다. 간곡하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1만 명만 더 눌러주시면 스픽스 힘을 팍팍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을 해주시죠. 빨리 누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문대림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사실 재의결 부결된 이후에 네. 많은 의원들이 그 한숨, 상실감, 그 무력감이 쫙 퍼졌고요. 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이제 피켓팅을 했고, 근데 이제 들어오는 순간 상당수의 의원들이 다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또 이제 또 욕 먹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이게 뭐 하트 빵빵들이에요. 힘내시라고. 왜 잘 못했는데 힘내라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죠. 뭐 어쨌든 그 특별한 내용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광훈 당으로 퇴화하고 있다. 네. 시간의 문제다. 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문자들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국회의원 된 이후에 가장 많은 문자를 짧은 시간에 받은 그런 날이어가지고 네. 정말 이 기대와 희망을 받아야 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도 또 빨리 이제 어쨌든 재추진을 할 것이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뭐 부결될 줄 알았다. 국민의힘이 원래 당론으로 또 다 부결시키겠다고 했고 하도 그냥 본인들의 그 당 의원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부결될 거다 생각은 했지만 진짜 2표 차이, 뭐 4표 차이 이렇게 부결되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SNS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상됐던 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하면 된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런 게 더 많았는데 네. 오늘은 또 하면 된다. 언제까지 니들이 버티나 보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반응이 달라진 게 네. 이 시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체포 뭐 탄핵 과정에서 싸우면서 네. 실제로 정치는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말씀 맞다나 국민들이 정치하는 거다라면서 현장에서 싸워보니까 진짜 상대방이 간단치 않은 집단이구나 라면서 이제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니까. 저는 오늘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네. 큰 위로를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대와 희망 못 받아들이면 빠지 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 쌍특검 부결되면서 체포도 못하고 되는 일이 없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지만요. 또 고개를 살짝 옆으로만 돌려봐도 우리가 이 공식 방송에서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이 잡자 이 소리 하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습니까? 2달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도관에 든 쥐처럼 몰아가는 현재 상황인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단독 집권을 한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최초였어요. 네. 그 전까지는 언제나 세가 분리해서 연대 연합을 해야만 됐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이 재벌들하고 그러니까 누구야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삼성이요? 정혜정 말하는 건가? 현대 정주영. 네.
아니 정몽준. 정몽준하고 네. 연대 나중에 깨졌다 하더라도 그 세력하고 합쳐서야 어떻게 비벼볼 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수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쭉 신장이 돼갖고 한 40%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단독 집권을 하고 계속 커져서 여기까지 와서 의석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 극우 전광훈 당의 무리보다 민주시민의 수와 규모와 그 의지가 훨씬 압도적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훨씬 맞습니다. 판도 분석이 달라지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200석을 치고 올 것을 안 그래가지고 진짜 매번 고비마다 이렇게 그냥 피를 말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재추진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요, 또 구독, 좋아요 막 열심히 눌러주셔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막 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좀 슬픈 소식, 뭐 슬프다기보다도 이 얘기 꼭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법정 구속돼 버렸습니다. 네, 징역 2년 징역 2년 선고됐고요. 선고받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으니까 보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네, 본건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별건이 유죄가 나온 건데 별건 유죄치고는 조금 세게 나왔다. 그리고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판사 역시도 약간 좀 본인도 약간 석연치 않아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유죄 선고가 나온 거는 먹사연 부분인데 네. 먹사연 후원금 받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싱크탱크 정치인의 싱크탱크에서 후원금 받는 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판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상급심 가가지고 한번 다투어 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 무죄를 때려주면 검사들 눈치가 보이니까 적당히 검사들 체면 처리를 해준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사정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더 눈에 띄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수증 부분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이정근 녹취록. 네. 이정근 녹취록이 대부분 다 위수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싹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일단 확보되는 거 절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확보해야지 관련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긁어 모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확보된 내용 자체도 보면 지금 마치 보도되기로는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그 녹취록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른 날짜에 통화된 하나씩의 문장을 짜 맞추어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요 오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요. 지금 장 기자 말대로 하면 사실은 법정 구속은 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과 4월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 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게 관련된 다른 의원들은 유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이 돈봉투 관련해서. 근데 송 대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장 기자 말한 것처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다만 송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사업가 김모 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합계 6천만 원을 받았다. 이 혐의 그리고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 수수한 혐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검찰이 원래 징역 9년을 요청했었었는데 벌금도 1억 원이나 요청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유죄가 나왔다고 네, 보고요. 맞습니다. 뇌물과 돈봉투는 무죄가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건 중에 별건 중에 별건이죠. 예, 그거는. 그것만 유죄가 나온 거고. 원래 옛날에 이런 결과 나오면 우리가 태선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래가지고 요란하게 이거 가지고 사실은 송영길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까지 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사건인데 결국은 그냥 나올 때까지 뒤져보자는 별건으로 이렇게 사실 그게 인정이 이번 정권의 됐다면 특징이에요. 조국 전 대표나 정경심 교수 건도 사실은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뒤지는 별건 수사로 인한 그 유죄 때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송영길 대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먹사연 문제. 아니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구 조직을 만들고 그 연구 조직은 후원금에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내가 받은 뇌물이라면 이걸 어찌하라는 말이냐. 아마 그렇다면 국힘의 수많은 의원들 똑같이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가 막힌 판결을 참 많이 봤잖아요. 대학 교수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교수에게 준 뇌물이다 해서 들어가는 거. 무슨 어떤 지방대학의 표창장이 뭐 입시의 부정으로 하여튼 이런 기가 막힌 수사 판결들을 보면서도 법 체계를 존중한다 해서 꼼짝을 못하고 당해요. 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방법 길이 안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오늘 그 돈봉투 사건 부분이 무죄 나오면서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위수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위법 수집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증거법 원칙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 원칙대로 하자면 조국 대표 역시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오늘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연루 의원하고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뭐 방송 때문에 나눈 건 아니고요. 다뤄질 줄 모르고 나는데 돈봉투 받았느냐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니까 이 검찰이 최후 통첩이라고 해서 언제 나오라고 언제까지 나오라고 최후 통첩을 2번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안 갔죠. 다른 사정이 있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못했는데 그 최후 통첩 2번 받고 그 다음 뭐냐 하니까 그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후 통첩이라고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언론 프레이를 한 거죠, 검찰에서. 언론 프레이만 2번 하고 실질적으로 돈봉투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조사할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님 판결 나오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무죄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군요. 별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세한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후원금 4천만 원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성탕료로 건네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뇌물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원 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뇌물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송 대표가 2003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자금 모집 방법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는 취지를 송영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먹사한 후원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를 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성도 안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해서 조금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 지금 법정 구속이 됐지만 결국에 이제 항소심 가서 구속 신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때는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직 1심이 또 끝은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참 우리만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 오늘 주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이상호 그 기자님 고발뉴스 대표님이 가지고 온 특종 하나 발표해 주시죠. 오늘 사실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봤습니다. 윤석열 씨로 보이는 사람이 노출 행보를 했죠. 그러면서
관저에서 막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4명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인데 지금 저 팔다리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윤석열 씨 같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걸음걸이랑 이건 막 유심히 봤는데 좀 정상적이지가 않고 어디 아프신 것 같고 이렇게 걸음이 진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보세요. 다리 좀 절름절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휘청거린다는 느낌. 네, 휘청거리고. 근데 뒤돌아서 걸어가면 또 발을 막 바깥으로 뻗고 막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이 윤석열이냐? 두 번째, 윤석열 씨라면 왜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였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상호 기자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펄럭이는 바지, 네. 얇은 다리에다가 불룩한 배, 그 다음에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팔 벌려서 걷는 행위라든가 머리 가르마라든가 한눈에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면은 저 가방 들고 다니는 선수가 저게 가방이 아니라 펼치면 이 방탄이 되는 그 경호원들의 그 근접 경호용 장비거든요. 저 왼쪽에서 앞쪽으로 지금 네네, 앞에 가방 들고 있는 가방 들고 친구. 지금 걸어가고 네. 있어요, 혼자. 네네. 예. 저 패키지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 대통령 경호 패키지인데 일단은 뭐 대다수 언론도 윤석열로 받은 것 같고 오마이뉴스 그렇죠. 측에서도 용산에 확인을 해보니 확인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어서 직접 경호처에 전현직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광범위하게 탐문을 한 결과 네네네.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아, 그렇다면 방금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중파를 비롯해서 이제 오마이뉴스 카메라고 또 고양이 뉴스 PD도 다 지금 카메라를 거치해놓고 24시간 돌리고 있어요. 네, 관절을. 그렇죠. 네. 저희 노출되는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그럼 알겠죠, 자기네들도. 그렇죠. 저렇게 찍힐 가면 거를 찍힌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로 활보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거는 도대체 왜 노출을 스스로 결정했는가? 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가능한 대목인데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도피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도피설. 네네. 그게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팩트 체킹이 막 들어가면서 실제로 군과 경호처에서 내부 제보를 통해서 민주당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도피 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도피가 단기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팩트로 확인되면서 실제로 이른바 그 태극기 모독 부대를 비롯해서 그 지지세들이 분열하는 양상이 대단히 크게 보고가 됐나 봐요. 아, 우파 쪽에서, 네. 극우 그래서 쪽에서. 야 이거 뭐야 우리한테는 여기 싸우게 지켜놓고 자긴 도망갔어. 그랬어? 이게 상당히 좀 크게 리액션이 왔던 모양이고 그래서 사실은 경호처에서는 펄펄 뛰었답니다. 나가지 말라고? 네. 근데 경호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호와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무적으로 태극기 우파와 유튜버들의 정서에 민감한 정무 사이드, 비서진의 정무 사이드에서 움직여가지고 정치적으로 결행한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이트메어, 아주 악몽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하여튼 보여주기라 이거죠. 그렇죠. 그 안규백 의원님도 그랬고 뭐 경호처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보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저도 조금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그 PD도 마우바흐 타고 도망가는 걸 내가 봤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현재 거기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가 사실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건데요. 예, 이게 예, 왜 예.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보여주면서 도망 안 갔어 우리 있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왔다.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럼 뭐 했었냐? 그 12월 3일이 아니죠. 며칠 전에 지난번에 그 영장 집행했을 3일 때부터 날. 그 3일 1월 3일이죠. 네네. 그렇죠? 1월 3일부터 맞죠?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안 나가고 거기 있었냐? 네. 물어보니까 재밌는 게 아니란. 그게 대답을 못 했대요. 윤 씨 측의 항변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랬거든. 윤석열 집단이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 우리 민주당에서 공격하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응수를 해요. 항상. 너 술 먹었지? 그럼 우리
밥은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건 12월 3일 상황이잖아요. 8시 28분. 1월 3일. 1월 3일 8시 28분 네, 상황인데 네. 오늘 윤 씨 측 입장 나온 거 보니까 7일 날 분명히 저기 있었다. 네. 우리는 3일을 물어보는데 자기는 7일을 대답하는군요. 그리고 네. 어제 갔더니 있어서 보고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해명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당시에 나와가지고 그걸 울타리 내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호처에 경호처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무했던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분명히 빠져나갔으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도주서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벙커가 있는 예. 그곳.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 모든 걸 차단해도 48시간 견딜 수 있는 그곳으로 잠시 갔다 와서 장소도 확인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상호 기자님 얘기대로 어쨌든 그 지지 세력들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저거는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한데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 지금 저는 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큰 틀에서 쟤들은 밖으로 이탈한 건 아니야. 용산 관저 밖으로 이탈한 건 아니야. 그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합참 쪽에 있는 벙커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뉴스 원 PD도 합참보다는 그 옆에 가기 전에 있는 그 경호처장 시설, 경호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관저 밖으로 이탈한 건 아니니까 도망 안 갔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마이바흐 벤츠 타고 왜 아래가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했느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A 지점에서 올라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A 지점. 네. 네.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제 관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이바흐가 그 우회전하는 지점이 바로 C와 B 사이인데 B가 이제 우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이 있는 관사고 C가 경호처 관련 부대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 경호처장 관사도 있다고 하는데 더 진행했을 때 D 부분이 이제 대사관? 합참 합참 의장 공간이에요. 합참 의장 예. 공간. 공간인데 지금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내란 개입 정도가 가장 완만하고 그렇죠. 아직 가장 지금 없는 사람 안 보이는 수사 거죠. 대상도 아닌 상황인데 약간 패싱 당한 그런 네. 느낌 있죠. 근데 지금 그 합참 의장이 출퇴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은 지금 비어 있지만 관사는. 근데 합참 의장이 버젓이 집주인이 있는데 잠깐 나한테 벙커 좀 쓸게 해서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고 내란 동조 부역 세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C 지점에 있는 시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양이 뉴스 원 PD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추가 영상 공개한 거 네네. 보면 그 네. 전날 이미 1월 2일 저녁에 상당수의 경호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경호 시설 근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좀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다음날 치고 들어올 걸 예상해서 도피 행로와 장소를 확인한 뒤에 그쪽으로도 이미 예비 병력 한 100에서 200명대의 경호처 직원들을 보내는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팩트가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을 패싱한 게 패싱했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이 원래대로라면 합참의장이 맡아야 되는데 패싱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쨌든 미국에게 계엄 내용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패싱했다라는 있더라고요. 그런 예. 이제 아주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합참의장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경제 활동에 능하고 네. 골프라는 운동을 매우 즐기고 네. 그래서 군인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화면 잠깐 한번 더 화살표 난 거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김정은이 좀 생각나요.
보세요. 네. 그렇지 네. 않나요, 좀? 저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네. 뭐 소위 말 몇몇 그 사이트들에서 비교해서 너무 닮았다. 네, 너무 뭐 닮았어요. 그런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닌 거죠, 어쨌든. 나이 먹은 김정은 씨도 있고 근데 가끔 어떤 때는요 사태를 좀 단순하게 보는 게 문제 해법에 가까워요. 저게 지지층들에게 나 건재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언론에 노출한 게 아니라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것도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제가 그냥 추정해보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안에서 깝깝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설물도 나와서 보고 지금 경호차도 잘 있나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와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게 계엄 당일날 전화한 거 보면 알아요. 아니 개통이 있는 건데 자기가 직접 사령관들에게 다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해가지고 부시고 막. 들어가 네. 부시고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나름 아무리 지가 태어난 척해도 목이 죄어올 거 아닙니까? 잡혀 들어가면 이제 최소한이 무기징역이고 그 다음에 정권 바뀌고 최소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어떤 경우도 사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목줄이 타서 오만 짓을 하고 전화 돌리고 술 마시고 마누라랑 치고받고 쌍욕하고 싸우다가 뛰쳐나와서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이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추정을 좀 논의의 재미를 위해서 던져보면 지금 저희가 경호처 쪽을 다각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김건희 라인이 득세하면서 기존의 그 경호처장과 그다음에 나머지 경호차장, 본부장, 이 가족부장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지금 과잉 경호 그런 얘기 현상이 나오죠.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경호 라인의 핵심을 그리고 강력 반발 세력을 김건희가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전날 하도 옆에서 뭐 달달 떨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제가 봤을 때는 너 그러면 상황 되면 내가 큐 줄 테니까 저 경호처장 시설로 빠져 있어. 내가 관리할게. 잠깐만 너 일단 가고 나는 개똥 좀 밀고 올게 산책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요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저 상황이 저는 꼼꼼히 영상을 분석해 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국가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치고 들어올 건데 자기가 방어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군사 무기에 대해 전혀 몰라.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웬만한 남자들은 약간 밀떡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주포를 딱 보고 아 저거를 이렇게 탱크 위에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네. 좋을 텐데 이거 포를 그 탱크 위에다 올리면 되게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냐고 반박도 안 해. 그리고 또 딴 데 가버리고 전혀 모르더라고 군사 무기에 대해서. 지금 뭐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자기가 지시 내릴 입장이 안 돼. 근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저거 자의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술만 있다. 처마시지 예. 말고. 그래서 뭐 제가 들은 바로도 비슷한 내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김건희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강아지 산책이 보도가 되면서 꽤 재미를 봤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나 봐요. 재미를 봤다. 네. 김건희가 예, 김건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냐, 뭐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지지자들이 또 지지자들 보기에는? 입장에서는 와, 저 정말 여유. 저 여유. 나비통에도 평상을 유지하고 있는 카리스마 뭐 이런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나가보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철님께서 네. 나타났다가 XX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네, 스펙스 화이팅, 네, 영신이 화이팅 막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위한 행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윤석열 시기라면 제2의 내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제2의 내란. 제2의 내란을 실행한다면 그 중심 세력은 극우 세력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네. 그런 차원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네. 제2의 내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과 경찰은 윤석열을 따를 리가 없을 것이고 네. 윤석열이 의지할 곳은 정광훈 집회에 참석하는 극우 세력 그리고 약간 부족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중심 약간 부족한. 중심 세력이 될 것이고 네네. 그들의
그들이 결집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보다. 이 정도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안규백 의원 발언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관저에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마치 그 말이 아니라는 듯이 저렇게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싱크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 제보가 그냥 막 제보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경호처에서 나온 제보, 또 군에서 나온 제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 윤석열만 바라보는 경호처 직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얘기, 별도의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와, 꼭 보세요 경호처 직원들 우리.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네네. 예, 그 뭐 서로 얘기 나눴던 이 내용들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근데 경호원의 의료운 행동은 대개는 자기 주군을 사살하는 건데. 아이, 역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요? 네. 제가 뭐 사사를 교사하는 건 아닌데요.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네. 이제 뭐 어쨌든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막지 않는 것도 어려운 행동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경호처에서 사실 충성 조직이고 대단히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이 가장 문제되는 포인트가 김성훈 그 차장입니다. 경호 차장. 이 사람은 그 본부장 시절부터 김건희한테 직보하고 위에다 패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차장이라고 하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세력을 가지고 김건희랑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경호처 대부분의 정서는 대단히 이 법 집행을 응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요거는 제가 공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경호처 직원 한 분한테 제가 SNS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호처 직원에게서 네네. 일단 제가 약간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요 혹시 노출될지 모르니까 소총 사진에 찍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무기를 사용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스크럼을 짜서 진로를 막는 것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서 차량과 철조망 등으로 위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법한 범위에서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네.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소극적으로 경호하는 듯한 모습만 보일 터이다. 그러니까 네. 들어와라 이거네요. 이런 내용이 대체적인 정서라면서 제가 입수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 적극적으로 저항한다거나. 저도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하니까 까시네. 드디어. 뭐 다 까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도 다 깐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일했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란 수계가 아닌 헌법과 스스로의 명예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는 데 가담하지 말고 성렬산성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사병 역할을 거부하고 헌법 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극히 화면을 좀 카메라 좀 봐주세요. 왜냐면 이거 쇼츠 만들어야 돼요. 극히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호처에 상당히 양심적이고 의로운 직원들이
상당 정도 포진해 있다. 그렇죠.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주갑 국회의원신 문 대림 의원의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 문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논리로 봐도요. 경호처 요원들이 막아야 될 대상은 이제 대통령의 신체 위해를 가하는 존재를 방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윤을 신체 위해를 가하러 온다는 건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체포하러 오는 군 경찰을 막을 명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폴라님께서 정상적인 일상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번 1차 진입 때도 1월 3일 날. 예, 1월 3일 날 진입 때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의지가 있었다거나 총기를 사용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경호원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체면을 차리고 어떤 자신의 존재의 의미만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 생각이었는데 공수처에서 들어오다 마는 바람에 자신들이 오히려 더 당황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공수처가 너무 미온적이었다. 겁을 먹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지금 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 공수처에 선임계 내려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안 받아줘가지고 우리 못 냈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련해서 수사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윤석열 씨 측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계도 원래 안 내야지 되는데 변호사 선임계 내려갔는데 니네가 다 깠잖아.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장난질이죠. 그러니까 아마 보면은 아까도 보면은 이 공수처에서 쳐들어오면은 잡으러 들어오면 이게 내란이다라고 큰 소리 하면 뻥 쳐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시각에 또 내가 구속영장한테 동의해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서 재판 받고 할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양동작전 같은데 결국엔 이게 페이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래요? 근데 법조인들이라면 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는 계속 너희들 지금 선임계도 안 내고 있다라며 언론에다가 계속 틈만 나면은 쟤네는 지금 공수처 수사 받을 의지가 없는 놈들이다라며 이제 체포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선임계 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수사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 아니면 사전영장 치면 그때 응할게. 이거는 사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 그냥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는 윤석열 씨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수사를 피할 때, 재판을 피할 때 버텨라, 도망가라, 그다음에 비싼 변호사 써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이쪽이 계속 그 방식을 그거니까.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기소를 하면은 내가 재판 받을게. 결국 이것도 버티거나 도망가는 것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또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는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우원식 의장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두 번째로도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혹시 하면서 다들 좀 경계태세에 들어갔고요.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도 사실 계속 나왔는데 결국 오늘까지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정도 금요일 정도는 할 것 같아요. 11설이 있어요. 예, 네. 있고요. 이번은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경찰 특공대, 광수대 모든 인력들을 동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 그 영장 시한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저들에게 그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들킬 필요 없다 해서 이게 의외로 시한이 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한 있겠죠. 달 이상일 수도 있다. 지난번에 한 달, 7일짜리 했더니 너무 예. 작아서. 근데 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잡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이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것들을 받아 안고 빠른 집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예측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온 국민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윤석열이 언제 잡아들이나 언제 체포하나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몇 등 하나 그것만 맨날 온 국민하고 같이 본 기억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197을 하하님께서 토요일 하게 되면 그때까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국민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도 온몸이 아파요. 하도 긴장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상당히 죄송한데요. 우리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힘든 건 윤석열일 거예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참네요. 윤석열은 안 힘들어요. 왜 갑자기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차라리 시간을 끌어서 지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경찰이 털고 들어가기가 좋을 수가 있다. 얘기를 우리는 좀 버티기도 힘들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사실 피로감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국민의힘 조금 모자란 의원 한둘이 아니라서 아니요 그 국수본부장이 협박한 의원 있잖아요. 이철모 씨 의원 그 부분은 저는 자충수를 뒀다라고 봐요. 경찰의 자존심을 긁은 것이다. 훗날을 생각해라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훗날을 생각해서 그 법적 상식을 다 내려놔라. 이런 강요를 한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경찰이다라는 걸 더 보여주게 만드는 자충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철규 의원은 자기에게는 훗날이 있나 보죠? 엄청나게 밝은? 아니 뭐 전형적으로 그들끼리 이제 선후배 관계고 해서 너 좋지 않아 경찰 세계에서 퇴직해도 뭐 하여튼 뭐 아주 추접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국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해요. 층위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꼽아보면 저는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화나. 가장 화나. 왜냐하면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서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역할을 해야만 될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은 다 윤 쪽 사람이야. 국힘 쪽 사람이고 뭐 이해를 하겠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게 그래도 자기 사명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명운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전국 안정이라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게 국힘 쪽이 되건 민주당에 대한 뭐 배려나 민주심에 대한 인식을 하고 말 다 소용없어. 지금 최선의 문제는 빨리 윤회 정리가 끝나면서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국힘처럼 4월까지
헌재 미루고 뭐 계속해서 뭐 가을 대선하자 이 소리 하잖아요. 이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결단 나는 거거든요. 가을 대선이라니요. 아니 근데 끔찍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네. 진짜 어떻게 하다 운명의 장난으로 윤 정부 들어와서 부총리까지 격상이 됐는데 어쩌다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다면 새벽에 깨서 한 번쯤 곰곰 생각을 해봤어야 될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일 저희가 대정부 현안질이 있습니다. 네. 최상목이 불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헐. 그 이유가 대통령이 그 대행이라는 이유가 뜻이죠. 지금 대통령 노래하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역대 한덕수 총리도 나왔었고요. 그 전에 누구죠? 우리 그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니시는 황교안. 예. 부정선거 얘기하고 다니는. 황교안 그분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행 대행 때 나왔었거든요. 그 최상목이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그런데 컸네. 많이 컸죠. 많이 그런데 컸네. 오늘 그 국민의힘하고 그 고위당정 협의회는 거기 또 버젓이 왔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임계치에 와 있죠. 또 그간 이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까? 헌재 임명을 임의적으로 2명만 한 것 이것도 사실 큰 역사적 잘못이거든요. 헌법 그렇죠. 위반이고 네. 그리고 상설급 임명 추천 이거는 안 하고 있죠. 즉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경찰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최상목이 당장 그 와중에 바쁜 와중에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시키는 건 다 해. 이를테면 트럼프 취임식에 김정한 목사 특사로 보내는 거. 이거는 사실 김건희를 로비를 위한 저는 특사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하나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대한민국 경제 측면에서 이 불안정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자도 못하고 내가 한 잔 나가서 소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저는 IMF 때 제가 사회부 기자하면서 밑바닥 뭐 취재 많이 했어. 금모으기 운동도 취재 다니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심각한데 뭐 전략상 뭐 더 뭐 필요하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오늘 경찰 헬기 띄워서 다 봤잖아. 그러면 뭐 뻔하지 뭐. 더구나 제가 오늘 김장겸 전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진짜 경찰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진 한번 마저 띄워봐 주시면 ABCD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돌파하냐 차벽을 저 A로 들어가면은 차를 뭐 샌드위치처럼 포개놨잖아요. 차 샌드위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거 사실 끌어당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레카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운전해서 꺼내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지금 김장겸 죄송합니다. 김장겸 재수없는 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김의겸 의원이 저 관사에 많이 가봤답니다. 외교 장관 시절에. 저 E랑 F 사이드 있잖아요. 저기 한남더 힐 아파트 언덕인데 저기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가면 되는군요. 네. 저거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격파하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쪽으로 경호 쪽이 치중하겠지? 그러면 또 다른 루트를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삥 돌아서 가면 허술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답게 문을 열어라 이러느라 해서 갈 게 아니라면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루트는 많고 그런 거 다 아는 게 경찰이니까. 지금 말해주세요. 예? 아니 지금 저 말씀해 주세요. 말하면 안 돼? EF 저기가 삥 둘러서 아무데나 내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기가 저기 사실 저 접근로도 아주 양호한 접근로가 있어요. 네, 산책로도 있어 심지어. 예, 그래서 저기에 그냥 보통 시민들이 걸어서 산책하시는데요. 옛날 당국대학교 있을 때 특공대 갈 필요도 없겠네요. 네, 저 올라가서 저 아베크족도 데이트하고 뭐 그러던 동네라는 저희가 거예요. 데이트하는데 사람들이? 어허. 저기 뭐 옥정중학교 쪽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더 네.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지은 총경 얘기 오늘 네.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헬리콥터 꼭 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끄럽게? 체포하는 순간에 빠바바바바밤 그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 커서 경호원들도 굉장히 위축된답니다. 정신이 그러겠죠. 없어요. 예, 헬리콥터가 지네끼리 착륙을 안 하고 시끄러우니까. 위에서 빠바바바바 계속 도는 거죠. 그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아니 이렇게 그러거든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왜 그들은 몰라요? 체포할 의지가 진짜 없나 보네요. 경찰은 알고 있고요. 알고 제가 볼 있겠지. 때는 공수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있대요. 아, 그냥 이번에 안 하면 진짜 혼내주셔야 돼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러니까요. 지금 이철규 씨 아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최상목 대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은근히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꿈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니에요. 먼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웃이에요. 아니 지금은 대선 주자가 안 정해져서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 사람들 대선자만 여전히 정해지면. 주술의 힘을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아니야. 물론 그런 걸 믿고 있겠지만 좀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니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함부로 굴지 마. 이렇게 협박한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이고. 뭐. 최상목 씨가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거는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셨었으니까 그 얘기하면 되죠. 윤석열에게 얘기하면 될 걸 왜 국민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저거는 관객의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고. 이쪽 저쪽을 다 지켜보는 관계의 얘기야. 그게 아니라 빨리 상황을 수습해서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건 정말 한심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다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욕이 사라져. 공수처장은 그냥 바보스러웠기는 하지만 몇 개 할 건 했잖아요. 근데 최상목 씨를 쳐다보면 그 교활함. 저 이제는 나는 화나는데 공수처장.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요라는데 너무 정치적인 사람. 저거는 사실은 지금 물리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물리적인 충돌이 예견되는 거죠. 상황이잖아.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 편을 들어서 야 너희들 저항하지 말고 오라를 받아 그래야지.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레프리야 레프리 자 이렇게 서로 벨트 아래 때리지 말고 이런 싸움을 붙이고 있는 난 거거든요. 저 말은 오히려 그 반대로 경호처 잡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경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찰 들어가서 경호처들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얘기니까 경찰- 경호처 편 들어주는 거지. 사실 그럼요. 저 얘기는. 사실상 경찰한테 경찰한테 움직이지 니네 하지 마라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이거잖아. 거죠. 그래도 저는 어려움 시킨 거지. 노 변호사님께서 일전에 보니까 최상목 빨리 잘라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네.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 네. 일단 헌재 재판관 2명 넣어준 거 땡큐 네, 그거까지만 끝났어 이제 더 더 이상 이상 쟤한테 바랄 게 더 없어요. 이상 그의 쓰임은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아니 바랄 게 일이라도 있습니까 최상목한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랄 게 없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저희가 어저께 민주당 당 차원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내려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려놨으면 탄핵시켜라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이주호 장관의 성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그죠? 고민 너무나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로 애매한 절충적, 그러니까 고발로 끝내고 탄핵은 미루는 그 상태가 좋고요. 맞아요. 다만 선처의 여지를 계속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덕수는 여지가 없고요. 아니 뭐 최상목은- 일이라도 이게 관대한 처분에 따른 어떤 개전의 정의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헌재 재판관 둘 패싱 시켜주고 왜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여지가 없는데 최상목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기에 따라서는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서 죄상을 경감해줄 아니, 여지도 그럴 필요 있고 없죠. 왜? 아니면 작사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입장은 후자 같습니다. 작살 같습니다. 그렇죠. 작살이 이런 근데 표현을 지금은 저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지났어요, 없어졌어요. 이미. 본인이 네. 걷어차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미.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도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 안 해가지고 난리를 서놨는데 최상목이 들어가서 재판관 임명해줬어. 난 그거는 땡큐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났고 근데 다음에 이주호가 들어오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있어주고 윤석열 씨 체포될 때까지만 일단 좀 보면 돼요. 더 아니 이상 할 거 근데 없어요. 이주호가 최상목보다 더 나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얘기도 맞아요. 지금 이 네? 얘기도 이주호가 사실은 이주호가 그 하고 교수 싶어가지고 출신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평생 그 균형 감각이라든가 누칠 감각은 제가 봤을 때 최상목보다 더 있을 수 있고 뉴라이트 아니에요? 실제로 뉴라이트? 그 내전에 개입한 강도도 상대적으로 적어. 낮잖아요. 안 갔으니까. 네. 근데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는 F4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행위 자체들이 내란 수계에 동조한 것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동조도 못해 이제 가만히 네. 내버려 두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내란에 동조한 상황으로 볼 때 네.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더 나쁜 대안일 수도 있다. 차라리 이주호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 거잖아요.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뉴라이트라서 나는 사실 안 믿어요. 그냥 차라리 최상목은 그러면 어떤 뉴라이트 그러니까 닙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까지만 윤석열 씨가 체포될 때까지만 일단 좀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 정리가 될 것 이재명 같아요. 당대표께서 그 의총 때 거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데 아주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발언을 하시는데 어저께 의총에서 발언을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저께 의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네. 근데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만 일단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다. 지나친 정도가 감내하기 이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근데 추상목 처분 관계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우리가 좀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탄핵 계엄령 떨어지고 한동안은 다들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한 달여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윤석열 지지야, 이재명 지지야 이상한 옛날 구도로 점점 이게 커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꾸만 날리는 거 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두자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상목 그냥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방치. 권한대행 방치로. 답답해졌어. 권한대행 방치로 좀 정리.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 윤석열 재판에 넣는 거고 탄핵 용이 인용되는 거고 이 두 가지만 달성되면 바로 대선 국면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바로. 더 이상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헌재 되게 열받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김정은 사무처장이 권성정 원내대표랑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다들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협박에 넘어간 거다. 이것도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 지금 그러지 않아요. 헌재는 명분을 없애주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그런 국힘 입장에 대해서 헌재가 매우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모욕적으로 헌재는 느꼈죠. 양심에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공식 논평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공개적으로 이제 정치적 개입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라는 선언으로 저희는 봤고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씨 불법 체포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국민 여론이 나왔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신속하게 빨리 체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54.4%, 그다음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또 44.5%로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여론 상태냐고. 근데 왜 저렇게 높죠? 불구속 수사나 체포 철회가? 시간 끌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 끌면서 그렇게 돼요. 옛날에도 보면 뭐 강도 강간범들, 뭐 탈주범들 이 사람들이 이게 도주극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코페나겐 신드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찰한테 안 붙잡혔으면 좋겠네.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신창원 때도 그랬고 이게 일종의 뭐랄까 언더독 효과랄까?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자꾸 늘어지면서 시간이 오늘도 보면은 지난 탄핵 표결했던 그 국민당 의원들 상당수가 오늘 내란 특검 후퇴했잖아요. 당연히 그 탄핵시켰으면 내란 특검도 동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범인을 영장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권력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대 야당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면 버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지난번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저질 그 매체가 가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40% 고성국 투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고성국 투데이. 오케이. 네. 아시아투데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유도 질문을 가지고 40%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이 지난 우리가 명태균 사건 때 봤던 것처럼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갤럽이나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이나 리얼미터, MBS 같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에도 이 고성국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나빠졌다는데 그것만 요인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 국힘 지지, 원래 민주 지지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해자는 건데 앞으로 여론 지형이 생각보다 참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달아서 생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간곡히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 전개 속에 저쪽은 얼마나 많은 말폭탄 되지도 않은 법률 조항 갖고 싸워왔어요. 근데 이쪽에 힘이 된 건 유일하게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기소한 기소장 내용이었어. 이들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조항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특수본도 또 공수처도 그동안의 수사 기록 중에서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수사 내용들을 계속 좀 브리핑을 해달라고요, 국민들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야 여론이 이게 진짜 우리가 계엄을 당해갖고 큰일 날 뻔했구나를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 거죠. 보면 지금 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물론 우리가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정말 의원들 잘했고 우리 국민들 훌륭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위너는 검찰이에요. 가장 효용의 극대치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국임당이 다시 재결집하는 건 그렇다 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왜 떨어지냐고요. 그 알량한 맨날 반복하는 그 한마디 역풍 우려.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최상목이를 왜 놔둬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지금 옆에서 듣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 좀 불편해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 현안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내란 국조가 금방 가동이 됩니다. 여기서 내란 국조 활동이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런 대역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에 충분한 인력 선수들이 배치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법사위도 또 공격력을 또 재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이제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여론전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여론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윤석열이 저질렀던 이 계엄이 사전에 준비된 행위였고 이러이러한 무시무시한 아직 구체적으로 외환이라고 단정짓지 못하지만 외환 유도의 내용까지도 쭉 국민들께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다 보면 또다시 이제 국민적 분노는 커질 것이다. 제가 어줍지 않지만 30년을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고발 기자질을 해왔어요. 30년을. 그래서 뉴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보도한 게 있어요. 삼성 X8이라는 보도인데 그거 제가 10개월 동안 취재해서 한 달 동안 MBC 톱뉴스로 나갔어요. 한 달 동안 매일 톱이 삼성 X 파일로 나갔어요. 32일인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가 지속될 수 있는 생명은 한 달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별별 기사를 다 써보고 별별 현장을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달 이상 진행되면 기사 쓰는 놈도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도 피곤해져요. 자,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국감한다고요? 좋지. 이게 지금은 다 알아.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 전모를 디테일한 거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이제 죄인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듀 프로세스 정해진 수순대로 우리가 상상하듯이 법정에 서야 되고 수의 입고 뒷모습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아직 꼬리를 못 지키고 있는 민주당과 경찰에 대해서 이제는 서서히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걸 감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일단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좀 정리 한번 잠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지금 차분차분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워낙 이제 대행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탄핵 얘기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반발이 또 나와서 자꾸 덤태기를 쓰는 부분이 따로 있는 좀 것 만나야 같고. 되겠습니다. 네, 따로 얘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잘못한 거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엉터리같이 했기 때문에 다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실 그런 것이지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는 정도인 것이지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회 협력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협력관이라고 하죠. 협력관들인데요. 이들이 아마 제가 뭐 국방이 없어서 모르는데 한 대령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장도 계시고요. 준장도 있겠죠. 예, 뭐 근데 대령 뭐 중령도 계신데 그들이 계엄과 관련 비상계엄과 관련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네, 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안보실 NSC 1차장이죠. 김태효. 아니 김태효 씨 말고요. 예, 예. 양모 준장이 실제 그 양모 준장한테 지시를 받으라. 수방사하고 특전사 니들 저기 그 양모 준장 지시 받아가지고 몇 번 문 어느 문을 점령하면 되는지 지시 받아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여자는 너무 그 복잡해가지고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길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게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공소장이에요? 예. 김용현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까? 박한수 공소장. 박한수 공소장. 예. 제가 박한수 공소장은 아직 못 봤고요. 거기에 보면은 예. 한 6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네. 보셔가지고 네. 이거 밀정을 옆에 키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국방위 간사하고 긴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는 아니고 지금 적당한 속도로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전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